네, 어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한미는 서해상에서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동해상으로는 지대지 미사일 4발을 발사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조만간 북한이 ICBM 또는 SLBM을 발사하고 연내 핵실험을 강행할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거리 탄도미사일 어제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화성 12형으로 추정되고 사거리도 4,500km. 꽤나 큽니다. 지금 발사 소식 접하고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이게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 초에 그 핵 무력 정책법이라는 걸 북한이 내놨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이 자, 선제 타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핵 태세를 갖췄다. 핵 태세를 갖췄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핵 언제든 원하면은 핵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9월 25일부터 계속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몰아치듯 됐는데 자, 9월 25일 그 한 주간은 단거리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중거리를 발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어떠한 종류의 미사일이건 어떠한 장소에서건 어떠한 시간이든 우리는 발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과시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맥락 하에서 사실은 이제 그럴 겁니다. 북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요. 자, 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수많은 국가들을 인지를 잡겠다. 마치 그 푸틴이 그 전술핵을 갖고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듯이 뭐 일종의 그것도 학습 효과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한 그 어떤 맥락에서 지금 북한이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대응을 조금 더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무기 전문가이신 만큼 재원 분석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거리 미사일이고 이 중거리 미사일은 2017년에도 올 1월 30일에도 한 차례 이제 발사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분석해 주시죠. 자, 일단은 이제 그냥 공식적 발사 숫자로 치면 이번에 8차 발사예요. 화성 12형이고요. 그 2017년 발사는요. 8월 발사가 이제 처음 일본 쪽으로 쏜 거죠. 2,700km를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9월 때는 3,700km를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3,400, 500km 정도권 내에 있는 괌을 북한이 공격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그때 평가가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는 발사가 뭐였냐면요. 올 초 발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1월에 발사했던 게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고각 발사를 했어요. 그렇죠. 고각 발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검수 사격이다. 검수 사격. 그렇죠. 검수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막 양산을 해서 이제 실전 배치를 했거나 혹은 하는 과정에서 얘가 제대로 발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쏜 거죠. 근데 자, 이번 발사는 뭐냐면은 4,500km를 날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여태까지 북한이 갖고 있던 탄도 미사일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 쏜 거예요. 이전에 뭐 대포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탄도 미사일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제일 먼 거리를 쏜 겁니다. 어떻게 보면 ICBM보다 먼 거리를 쏜 거죠. 그렇죠? ICBM은 계속 고각 발사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4,500km의 의미는 딱 보면은 일단 30도에서 45도 사이에 정상각도 발사다. 정상각도로 발사해서 최대 사거리를 발사한 것이다 볼 수 있고요. 4,500km가 되면 실제 이게 그림상은 알래스카에 걸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뭐 알래스카를 미국 본토라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본토에 걸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전술적인 의미는 좀 떨어집니다. 뭐냐면 알래스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엘멘도르프 그 합동기지나 아니면 아일슨 공군기지에는 닿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거의 끝쪽 알래스카 끝쪽에 걸리다 보니까 4,500km 정도면은 그래서 근데 하지만은 최소한 괌을 포함한 이 동북아 권역 내에 있는 어떠한 증원 병력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는 뭐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한 4차례 발사했던 미사일들, 단거리 미사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 지금 북한이 탑재할 핵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7차 핵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실험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어제 있었던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1월 30일에 중거리 미사일이 그 화성 12형이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 그것과 동일한 것인데 각도만 조절해서 똑같은 걸 한 번 더 발사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것들을 아니, 발사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근데 그걸 그러니까 최대 사거리까지 발사했다는 거예요. 네. 백악관은 이거에 대해서 보도자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죠. 우리가 이제 ICBM 기준은 5,500km로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4,500km이기 때문에 ICBM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왜 이렇게 발사를 그러니까 했을까요? 화성 12라는 미사일이 굉장히 재밌는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북한이 ICBM을 발사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엔진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엔진을 확보하는데 바로 그때 사용되는 백두산 혁명 엔진이라는 엔진을 제일 처음 탑재한 미사일이 이 미사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생긴 건 얘가 ICBM처럼 생겼어요. 예. 근데 되게 웃긴 거는 1단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거리가 그러니까 5,000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2단으로 만든 게 화성 14. 예. 그다음에 근데 이 엔진 하나만 갖고 힘들어서 엔진 2개를 붙여가지고 만든 게 화성 15. 그다음에 그 엔진 4개를 붙여서 만든 게 화성 17.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어떤 그러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ICBM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사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걸로 해서 4,500km를 쏜 것만 갖고도 ICBM에 필요한 데이터를 일부 얻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위원님이나 군 당국이 보기에 지금 이런 발사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과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과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위협이라고 느끼는 꽤 강하다, 잘 쏘네라고 느끼는 수준의 발사들입니까? 사실은 이제 잘 쏘네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정도 수준까지는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확실히 억제하고 제압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대응 차원에서 공대지 합동 직격탄 2발 발사했습니다. 이것 역시 그러면 위협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까? 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이담 자체가 사실은 뭐 엄청나게 현대 전쟁에서 뭐 대단한 첨단 무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사실은 북한은 이런 게 없거든요. 제이담에 해당하는 무기 체계가. 그다음에 이 제이담만큼 사실 실제 전장에서 입증되고 그다음에 치명적인 무기 체계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대한민국이야. 이거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항공기에 다 장착하고 니들을 다 공격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가 충분히 됩니다. 이거는 일단 공군력에 있어서는요,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대응 발사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군에서는 F-15K 넉대, 미군에서도 F-16 넉대가 출항했고 땅에서는 새벽에 지대진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에이테크임스 한국과 미국 각각 2발씩 총 4발 발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발사 자체는 그러니까 뭐 이전부터 이제 사실 있었죠, 그렇죠? 2017년에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2017년에도 이렇게 북한이 똑같이 화성 12를 또 역시 일본 넘어 발사했을 때 그때 똑같이 이제 이 에이테킴스 그다음에 현무2 이런 것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제나 너희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는 곧바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2017년 9월 발사했을 때요. 9월 15일에 이제 그 화성 12를 발사했을 때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고 새벽 6시 57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의 6분 만에 그때 대응 사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리 움직임을 다 간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쏜 거죠. 근데 사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발사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뭐 새벽에 쏘긴 했지만은 조금 이제 그 좀 어떤 대응 시간에 있어서 좀 늦었던 게 아니냐. 이제 사실 그런 것들도 좀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피곤할 거예요. 그 대응하는 부대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는요. 야, 니들 언제든 우리가 할 수 있어. 심지어는 쟤들이 발사하기 직전에 뭐 예를 쏜다거나
이거 완전 발사 네, 징후네라고 완전히 우리가 감지하고 생각할 있다는 때 걸. 그때 먼저 쏜다거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국가의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군사 작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합참이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그게 보여줘야지. 뭐 맨날 뭐 삼축 체계 뭐 우리가 뭐 개발하겠습니다. 무슨 뭐 잘하겠습니다. 무기 체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실제 전략을 짜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 현장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라.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뭐 어제 우리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이것들을 사전에 미리 감지는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응 차원에서는 다소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현무2 미사일 역시도 발사를 했는데 이게 새벽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강릉 일대 주민들도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놀라시기도 했는데 이 예. 발사 원인은 아직까지는 분석 중이라고는 합니다. 오늘 합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탄두는 폭발을 하지 않았고 추진제가 연소된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낙탄된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2017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월 15일 그때 딱 그 6분 만에 발사한 건 좋았는데 그때도 현무2를 2발 쐈는데 2발 중에서 한 발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발된 거예요. 맞아요. 낙탄된 바다에 거예요. 떨어졌죠. 예, 그때는 바다를 향해서 발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마 그 현무2A였고요. 현무2A가 처음에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06년 정도부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 훈련하고 발사하고 할 때 선입선출이에요. 뭐냐 하면은 먼저 들어온 낡은 탄을 먼저 발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0년 이상 지난 탄 같은 경우가 오발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이 현무 같은 게 2발 연속으로 발사하게 돼 있잖아요. 네. 2발.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한 발이 실패할 때 대비해서 이렇게 2발을 가져가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옛날 탄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2017년에 이미 한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5년 동안 뭐 했냐라는 질문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다시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그 해당 부대들 관계관들은 요게 정말 이 해당의 어떤 뭐 이게 재고 보관상 문제인지 아니면 부품의 문제인지 뭔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왜냐하면 뭐 이게 오래된 탄이어서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비상 상황이 돼서 적 공격할 때 써야 되는 게 이 오랜 탄이건 뭐건 이걸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지난 5년 동안 뭐 했냐. 좀 그런 얘기도 좀 물어보고 싶네요. 예, 뭐 개량된 현무 5를 국군의 나라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그래서 K 방산의 위산 뭐 이런 것도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아쉽고 어떻게 좀 원인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 패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열흘 동안 5차례 도발을 했었는데 뭐 재원이나 시간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전에보다 뭐랄까 지금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는데 배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도발을 한다거나 해리스 부통령이 떠나고 바로 한다거나 이런 류의 북한의 행동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공세적이다. 이전보다는 굉장히 공세적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진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무력 정책법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보니까 북한이 올 열병식 때부터 계속 지금 굉장히 센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야, 우리는 실현하고 있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7차 핵실험이 다가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자,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다 에스컬레이션 계속 이렇게 이 긴장을 고조시켜 나가는데 지금 북한이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북한이 분명히 도발을 한다고는 하지만요. 되게 소심한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 항모가 분명히 있어요. 항모가 예, 예. 있는 상태, 동해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미사일을 쏘는데, 자, 그 미사일 위협적이려면요, 그 항모를 맞출 수 있어야 위협적이겠죠, 그렇죠? 뭐 사거리상이나 이런 식으로. 사거리 상의 문제가 아니라 항모는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30노트로 이동해요. 거의 60km 속력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그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탄도미사일을 못 맞춥니다, 북한 탄도미사일로.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맞추려면 맞출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있죠. 북한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 미사일. 그럼요. 실제 진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야, 한판 붙자, 진짜 나와라고 하는 식의 공격이었다면 대한 미사일 저 같으면 여러 발 발사한 다음에 수십 발 바다로 쏘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근데 되려 그거를 안 한다라는 것은 예. 직접적으로 항모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은 거기까지는 우리 자신 없다. 그러니까 되게 최대한 센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자신들에게 혹시라도 위협이 되거나 자신들이 보복을 받거나 이런 일들은 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세다, 무섭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것이 이렇게 너무 극렬하지 않을 때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실사 시험 딱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거 미사일 다 준비했어. 이런 메시지가 훨씬 더 무섭지. 미사일만 잔뜩 쏜 다음에 야 우리 세지. 이런 메시지는 어찌 보면은 지금 북한이 뭔가 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 굉장히 북한이 어느 때보다 센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요. 네. 실제 내용을 이 위협의 내용을 펴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했던 내용들만큼의 위협은 안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려 어찌 보면 자신들이 지금 뭔가 이 개발되거나 전반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능력의 한계 혹은 내부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일종의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세게 해 나가야겠지만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그다음에 모든 상황을 끌어가는 의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실제 능력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되게 하드 캐리를 해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더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지금 파악해야 된다는 당장에 거죠. 이제 최근에만 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게 에이테크스,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 뭐 KN 23, 24,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발사를 했잖아요. 그럼 그 그쵸. 발사한 탄도미사일들이 예. 제 성능을 그만큼 다 발휘하지 못한 아이들인데 발사를 했다라고 그럼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그게 위협이 되려면 예.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위협이 되려면 거기에 핵이 탑재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탑재할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7차 핵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북한이 정말 위협을 높여가려고 한다면요. 7차 핵실험을 먼저 딱 하고 난 다음에 미사일을 쭈르륵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협이 정말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7차 핵실험 가능성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예. 3번 갱도도 복구 다 했다고 하고 예. 4번 갱도까지 예. 다시 복구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연달할 가능성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럼 핵실험 그럼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핵실험까지는 못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뭐 못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게 예,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태까지 사실은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앞에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있었는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탄두가 준비가 안 됐거나 혹은 뭐 내부의 정치 혹은 외부의 압력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실시를 못했던 정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 거냐 지금도 갱도 자체를 갱도는 당연히 이건 당연히 준비해야죠. 네. 근데 갱도가 준비됐다고 해서 탄두가 준비됐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갱도를 뭐 4번 갱도를 파, 5번 갱도를 파, 6번 갱도를 파, 10번까지 팔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걸 그럼 다 팠다고 해서 그걸 다 실험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북한이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꾸 지금 북한이 자꾸 이렇게 군부를 떼면서 긴장을 높이고 이렇게 자꾸 우리를 자꾸 좌지우지 흔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네. 분명히 이런 행동들을 감시하고 주의는 하되 이거 하나에 우리가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 싸움 계속 길다. 네. 정권 하나에서 끝날 싸움이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그 도발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게 핵실험이라고 하면 그 중간에 지금 ICBM이라든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은 이제 이미 8월인가 이제 그때 그 사진들을 봐도요. 이제 북한이 이제 SLBM 발사를 위해서 지금 수중 바지선을 활용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북한 잠수함이 실험용이라 조금 해서
그 북극성 3형 이상의 굉장히 커다란 SLBM 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중 바지선을 끌고 가서 물속에 집어넣고 이제 쏘는데 그거 준비를 마쳤던 정황이 이미 네. 8월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끌고 나가서 또 쏠 수도 있겠다 추정을 하고 있고 ICBM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ICBM 발사는 사실은 그러니까 ICBM 발사가 그 지난 이제 3월에 발사한 것이 북한은 성공했다 얘기하고 우리 합참이나 예. 미국 쪽은 이거 실패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그럼 북한은 어쨌거나 이거를 성공했다는 것을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럴 만큼 기술력이 확실하게 안정이 된 거냐, 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불확정 요소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예, 핵실험부터 시작해서 ICBM까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하고 스케줄 표상으로 던져놓은 것과 실제 북한의 뭐 소위 그 과학 일꾼들이 할 수 있는 것에 그 간에 일종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더 위약적인 그런 그 훈련과 발사와 이런 것들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뭐 예.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네. 되게 차분하게 우리가 보면서 지금부터 대응 단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절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례적인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대응 태세를 잘 갖춰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욱 아상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